북한이 좀 안달이 난 모양입니다. 뭔가 보여주겠어. 이렇게 지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10월 도발 가능성까지 지금 구체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선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열병식? 그걸 왜 해? 어차피 세계 최고의 군사 대국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반응까지 정리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뉴스톱10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서 뭔가 그 주변에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핵실험이 될 수도 있고 미사일 발사 실험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미사일 발사대 높이를 10m 정도 높였다.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다고요. 네, 아직까지 연료를 주입했다거나 이런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이 발사대와 발사 준비용 건물 사이로 이동식 구조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저게 아무것도 없고 뭐 뚜껑을 덮어놨다면야 문제가 없지만 저 사이를 사람들이 움직이고 차들이 움직이고 구조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뭔가 발사를 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38로서는 판단하고 있는 건데 어제요. 김정은이 군수공장에 갔습니다. 신의주에 있는 군수공장에 갔는데 오늘 이제 노동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 군수공장이 신의주면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겁니다. 어제 열병식이 있는 날 김정은이 하필이면 북중 접경 지역에 있는 군수공장에 왜 갔을까? 예. 그리고 따라간 사람들이 물론 황병서나 최령희 같은 높은 사람은 없었지만 따라간 사람들이 미사일 전문가, 로켓 전문가, 군수장비 전문가들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말은 본인들이 그냥 일반 군수장비 무슨 기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미사일 발사를 위한 사전 지우가 아닌 것이냐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뭐 하도 중국, 일본, 미국, 우리 다 이 북한이 10월 10일 전후에 도발을 할 거다, 미사일 발사 할 거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실험을 안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실험을 어떻게 해서든 실험을 하면서 도발을 하면서 국제사회를 압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는데 우리도 아주 단호하게 이에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천상철 차장 어제 그리고 김정은이 열병식 관련해서 중국 걸 보고 조금 쇼크를 받지 않았을까요? 어땠어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지난번 이미 올 봄부터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서 대대적인 열병식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해놓은 상태였지만 이번에 가서 최룡해가 거의 홀대를 받고 돌아왔고 마음 심적으로 아마 부담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물론 중국이 북한보다 훨씬 큰 대국이지만 우리가 열병식만큼은 우리가 1등이다라고 자부하는 북한이었기에 또 김정은이 2012년도 열병식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김정일이 죽고 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갔기 때문에 그때는 좀 우리말로 속된 말로 좀 어리숙했습니다. 근데 이젠 탈상이 끝나고 내 본격적인 힘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비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정말 크게 준비할 겁니다. 돈도 아마 억소리하게 아마 쏟아부을 것 같은데. 있는 돈 다 갖다 쓰진 않을까 싶네요. 과거에 2012년도에 지금 나중에 나오겠지만 북한이 얼마 정도의 돈을 썼냐면요. 한 1조 원 정도를 열병식에 쏟아부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조 원이면요. 북한 인민들이 옥수수 1년치를 먹을 수 있는 돈이라고 알려질 정도로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 버금가는 돈을 쏟아부을 거라는 첩보가 있습니다. 일단 규모에서 북한 중국 열병식은 10,000명이 나왔지만 일단은 북한은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첨단 무기는 없잖아요. 예. 결국 이거 하려고 저번에 수해 장면 인터넷에 공개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인원수로 일단 3만 명을 일단 투입하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하종대 부국장, 3만 명, 사람이야 동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만큼 거창하게 좋은 무기 새로 개발된 것도 그렇게 마땅치 않다고 하는데 그만큼 화려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면 무기가 어떤 중국처럼 쭉 장비를 쭉 진열해서 행진하는 장면보다도 제가 보면 열병식 그 자체보다도 뭔가 그 시기를 맞춰가지고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맞춰가지고 제가 보면 분명히 핵실험을 하든 특히 제가 보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이미 북한이 보여준 장거리 발사 능력이 이미 알래스카까지 거의 도달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커가지고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약에 보여준다면 세계를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듭니다. 예. 자, 북한 얘기 하나를 좀 더 해봐야 될 텐데 평양 순안 국제공항 이 설계한 사람이 마원춘이잖아요. 최근에 사망했다 이런 얘기가 들렸던데 사망한 이유가 좀 황당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순안공항 공사를 잘못했다. 설계를 잘못했다. 중국풍으로 만들었다. 왜 외색 짓게 만드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으면서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굉장히
그 북한 김정은의 총애를 받으면서 여러 군데를 많이 따라다녔었는데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랬던 마원춘이 어디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 인민교육을 받고 있다. 교양교육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는데 최근에 갑자기 사망설이 돌았습니다. 사망 이유는 이렇습니다. 김정은이 다시 복귀 지시, 평양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복귀하라. 그랬더니 마원춘이 그 말에 쇼크를 받고 돌아오란 말에. 네,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지금 설입니다. 물론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 김정은의 말이 그만큼 굉장히 쇼크로 내가 돌아갔다가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지 예. 네. 너무 좋아서 그랬는지. 너무 좋아서 그렇죠. 그랬는지 예.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이 마원춘이 원래 추방된 곳이 아주 그 국경 지역에 있는 농장입니다. 그것도 농장도 탈곡장 경비실에서 살게 됐거든요. 그리고 자기만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자기 처남 등등 해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 거기에 이제 추방이 돼가지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전혀 자기는 예상치 않게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너무나 충격이었지 않았을까. 예. 제가 보기엔 대부분 정치범 수용소에 한번 가면은 다른 때하고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한번 보냈다가 다시 불러들인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김정은은 지금까지는 대부분 처형해버렸지 불러들인 적이 없었거든요. 첫 번째 케이스가 될 뻔했는데 결국은 사망을 해서 케이스가 되지 못했습니다. 예. 북한 얘기는 여기까지 보고요. 자, 미국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 좀 미국의 반응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번에 중국의 열병식을 바라보는 속내가 아주 복잡했을 겁니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상당히 성장한 모습을 봐야 되는 그 부담감, 그리고 동맹이었던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직접 열병식을 참관했던 그 모습을 보는 심정,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오늘 CNN에서 나왔던 영상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Line the parade route and watch this without an invitation. In fact, if they live along the parade route, they can't even have guests over or leave their homes or even open their windows or step out on their balconies. There are snipers on rooftops to make sure that nobody gets too close to disrupt this parade. This parade must be perfect for Xi Jinping. It is his show of force. But as we've seen, it is much easier for President Xi and his Communist Party to control a military parade than to control the economy or to control rampant industrial safety issues and the whole host of other problems that China is dealing with right now. 전상철 차장, 네. 자막 없이도 다 알아들으셨을 텐데. 그럼요. 예. 정리를 좀 다시 해주시죠. 어떤 반응인지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을 좀 해주시죠. 일단 왜 미국은 서양 국가들은 이렇게 대형 퍼레이드 같은 걸 잘 안 할까? 예. 우리도 사실 우리나라 국군의 날 때도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조금 오와 열도 잘 안 맞고 아주 자유분방스럽게 열병식을 해서 좀 비교된다 이랬거든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밝힌 거는요. 미국은 자타공인 세계 최강의 부대를 보유하고 있다. 우린 저렇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않더라도 다 안다. 근데 뭐하러 저렇게 TV에다 대놓고 저렇게 퍼레이드까지 하고 보여주기를 하겠느냐. 이게 이제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건 공식적인 반응, 이제 열병식을 왜 하지 않는다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인데, 이제 미국인들의 속내가 궁금해요. 네. 우리 가장 큰 혈맹 국가인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이 열병식에 갔단 말이에요. 그 열병식이라는 게 결국에는 중국의 무기들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군사적인 힘을 보는 거고, 그걸 과시하기 위한 자리에 우리 대통령이 앉아 있었을 텐데, 그걸 본 반응, 미국 내부의 보수층의 반응은 어떤 건가요? 일단 이 한 장의 사진,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이 막루에서 또 그 천안문 광장에서 찍은 그 사진, 그걸 보고 많은 미국인들이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저렇게 가까이 지내네? 경도돼 있네?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동맹국 대통령이 중러 정상 옆에서 중국의 군사 대국화 선언을 지켜본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10월에 이제 방미를 하게 되는데 이때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고 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 네. 미국인들의 심리, 그 기저에 깔려있는 것들 지금 대충 드러난 것 같아요. 그죠? 네. 상당히 좀 약간 이렇게 좋은 시선은 아니다 이런 게 좀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10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으니까 그때 좀 뭔가 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자 이런 건데 어떻습니까? 지금 천 차장이 미국이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공식적인 답변은 이해할 수 있답니다. 예.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31일 날 우리 외교장관 윤병세 장관하고 한 얘기가
한국이 그 중국의 전승절에 참석하는 그 입장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영내에 가까운 중국과 북한에 대한 그런 또 협력 문제를 진전시켜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동북아의 평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코멘트입니다. 그 실질적인 코멘트는 아까 그 조너선 폴락 그 연구원 이런 데서 나타나듯이 실제 지금 중국이 패권적인 새 과시를 하는 열병식에 한국의 대통령이 가서 그러한 데 옆에 서서 그 빛을 내주는 것을 적지 않은 미국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그 현 주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10월 16일 정상회담에서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다. 그 6자 회담에 북한의 그 참여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그 전제가 있는 것이 확실한 핵 포기 의사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연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한 그 중간에 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종대 부국장도 부연을 좀 해주시죠. 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에 간 가장 큰 이유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미국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미국만 가지고 만약에 해결을 하려면은 결국은 무력을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건 안 됐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은 전체 수출과 수입이 9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협조가 없이는 우리의 유엔 안보리 제재도 아무런 필요가 없다. 결국은 중국의 제재를 이끌어내고 또 그리고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해줌으로써 결국 이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결국 무력으로서 해결을 한다는 거는 우리 한반도에 있는 8천만 인민의 전체 국민의 어떤 그 목숨을 담보로 하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열병식 이야기 그리고 북한의 반응, 미국의 반응까지 저희가 길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하종대 부국장과는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